우리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뉴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달드릴 때 내용적인 측면보다 뭘 전해드리죠? 구도적인 측면을 더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좌파들이 항상 같은 구조 속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어떠한 프레임을 짜는지 그런 프레임을 어떤 언론사가 받아주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저는 연이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왜곡하는 진실들, 숨기는 진실들을 바로잡고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즉 이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선전선동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빵빵한 스피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MBC, JTBC 이 두 방송사를 필두로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을,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을 빵빵하게 틀어줘야지만 이게 선전선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스피커가 서로 다른 볼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MBC에서는요 다른 방송하고요, JTBC에서 다른 방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친구들 제가 여쭤볼게요.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에서 다른 방송이 나오면 그 방송 들리겠습니까? 그 방송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의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좌측 우측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스피커 볼륨이 빵빵하게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MBC가 따로 놀고 있고 JTBC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들의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실제 어제 언론사들이 크게 두 가지의 구도를 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야가 협치의 움직임이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가졌다라는 구도로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다른 구도는 무엇이냐? 금투세와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은 토론하자, 민주당은 영수회담하자 라는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두 가지 구도로서 언론들이 보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이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요. 자,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까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구도? 협치라는 구도. 어떤 구도? 갈등이라는 구도. 이 두 가지 구도로서 모든 언론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들이 어떤 포커스에 따라서 방송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여야 협치. 두 번째, 여야 갈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보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까지.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국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디가 빠졌습니까? MBC가 빠졌어요. MBC는요, 너무 신기하게 이런 구도로 방송을 안 합니다. 어제 MBC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일단 무조건 MBC 사장 방탄이에요. 네, 아무도 조명을 안 해줬었던 방통위와 관련된 내용을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는 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무엇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통위와 관련돼가지고 현직 기자 82명이 82%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프레임 씌우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까지도 악마화시키고 있는 이런 MBC 행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MBC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MBC만 사실상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였습니까? 딱 보더라도 왜 MBC를 정상화시켜야 되는지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MBC만 다른 색이 있잖아요. 모두 다 지금 국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야가 협치를 하면서도 여야가 실질적인 협치는 하지 않는다. 아직도 싸우고 있다라는 구도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MBC 혼자서만 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MBC는 긍정적이게 보이려고 프레임 짜고 있고
MBC를 향해서 지금 사장을 바꾸려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려는 방통위와 관련돼서는 악마화시키고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MBC가 그야 말대로 왜 정상화시켜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MBC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구도, 이런 프레임 누가 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민주당. 결국에는 민주당 좌파들, 더 나아가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하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MBC가 함께 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MBC 혼자 떠든다고 여론화되지 않는다고요. 다른 언론사들이 조명을 안 해주면요, 그냥 저들만의 아우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MBC와 함께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해줬었던 JTBC가 전혀 이와 관련된 보도를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JTBC가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다른 걸 보도하고 있어요. 어떤 거 보도하고 있느냐? 바로 요거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관련돼 가지고 몇 차례나 어제만 하더라도 메인 뉴스에 하나, 둘, 셋, 네 차례나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MBC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MBC 사장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차례나 MBC가 보도하고 있는데 JTBC는 과거와 달리 MBC와 관련된 이런 보도를,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전혀 안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갈등설에 대해서. 자,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중심이 있고 양옆으로 JTBC, MBC가 똑같은 주파수로서 똑같은 내용으로 스피커를 빵빵 틀어줬다라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MBC는요, 방통위와 관련된 스피커를 틀고 있는 반면에 JTBC는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스피커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규럼 잘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다른 내용들이 들려와요. 이게 들립니까? 이게 들리냐고요? 안 들리죠. 이러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원래는 양측 스피커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내용으로 출력이 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 다른 내용이 들려오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여론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과거만 하더라도 MBC, JTBC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거의 한 몸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타이틀 달아서 똑같은 날짜에 보도했던 게 바로 JTBC와 MBC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잘 보십시오. JTBC 대통령실과 168초 단독 보도죠. 날짜가 언제냐? 5월 28일. 자, MBC 보여드립니다. 단독 보도 달았죠. 대통령실과 168초 언제냐? 5월 28일. 똑같은 단독 보도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날짜에 보도했던 게 JTBC, MBC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02-800-7070 통화 기록. 이거 JTBC 보도죠. 언제냐? 7월 18일. 자, MBC 02-800-7070 통화 기록. 이것도 언제냐? 7월 18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똑같은 제목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MBC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거 언제냐? 7월 9일. JTBC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거 언제냐? 7월 9일.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날짜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진표와 관련된 회고록이 논란이 되었을 때 박홍근이가 내가 그거 듣고 내가 메모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떤 언론사도 안 받아줬는데 누구만? JTBC만 좌파 언론이라는 프레임 달아가지고 6월 28일 날 보도했고, 같은 날에 MBC도 좌파 언론이란 프레임 달아가지고 6월 28일 날 보도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JTBC, MBC가 어땠다고요? 거의 한 몸이었다고요. 저는요, 사실상 같은 방송국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프레임과 구도를 JTBC, MBC가 양측에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날짜로서 빵빵하게 스피커를 때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MBC는 따로 놀고 있고 JTBC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양측 스피커에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으로 출력을 해줘야지만 이게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스피커는 다른 얘기하고 있고 한쪽 스피커는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러한 게 지금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JTBC, MBC가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좌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프레임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 좌파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뉴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자, 지금 똑같은 보도하는 게 있습니다. JTBC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는 프레임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거 MBC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사 외압이라고요. 근데 이거 먹히고 있습니까? 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또 누가 띄우고 있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어준 방송에서도 지금 류삼영이랑 이지은 데려다가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 어떤 언론사들도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들이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독립기념관장.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돼가지고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반일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반일선동, MBC가 이와 관련돼서 실제 단독 보도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용산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같이 띄우고 있느냐? 뭡니까? JTBC도 함께 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김어준이도 지금 윤미향이 데려다가 이렇게 열심히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다고요? 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지금 MBC를 중심으로 JTBC, MBC와 관련된 스피커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MBC 따로 놀고 있고 JTBC 따로 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즉 이들은 생태계를 원래 구성을 했었어요. 생태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편향된 언론들이 단독 보도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민주당 정치권에서 떠올렸고 그것을 좌파 유튜버들이 또 한 번 논란거리로 만드는 게 바로 이들의 생태계였다고요. 이들의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뚝뚝뚝 끊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결과물을 누가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줘요. 실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 최근 들어 좌파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 통신 사찰이라는 프레임 달아다가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마치 사법당국과 관련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것도 언론들이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을 발의했을 때 MBC와 JTBC 그리고 좌파 유튜버들이 함께 외쳐줘야 되는데 외쳐주고 있습니까? 안 외쳐주고 있죠. 더 나아가 민주당 좌파들이 통신 사찰이라는 호소를 할 때 MBC, JTBC가 함께 외쳐줘야 되는데 외쳐주고 있습니까? 안 외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그동안 선전선동했었던 그 구조, 그 연결고리가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의 구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사기 탄핵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까? 최재형 탄핵공장 보도 수사 착수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관련 자료 보여드렸고 관련 기사도 보여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최재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은 윤 대통령과 무속인 커넥션 제보를 받았지만 보도를 보류했다라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보여드렸죠. 뭐라고요? 최재형이 보류하기는커녕 이렇게 방송했다고요. 네, 이렇게 방송했다고요. 요렇게도 방송했다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천공을 만났다라는 사진 공개하면서 요렇게 방송하고 요렇게 방송하고 요렇게 방송했다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습니까? 이런 방송 했다고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주소를 무속 의심된다. 심지어는 파묘 얘기하면서 짐승재물 얘기하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사이비 무속인 자문 받은 듯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엄중 경고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민주당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뭐 하는 거라고요? 이들은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스피커가 필요하다고요. 지금까지 그 스피커 역할을 누가 해줬다는 겁니까? JTBC, MBC가 함께 해줬다고요.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재형이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 이거 누가 생중계해줬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JTBC 그리고 MBC가 생중계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즉 MBC, JTBC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좌파 진영에서 메신저 하나 나왔다, 최재형이라는 사람 나왔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대대적으로 생중계를 해줬다고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MBC, JTBC 바로 잡고 있습니까? 그거 가짜뉴스다, 문제 있다 라고 팩트체크 해주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 단독보도 단만큼 이와 관련해서 단독보도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최재형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최재형과 동조를 했었던 JTBC, MBC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경고와 분명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최재형을 동조했었던 누구까지? 민주당까지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국회 데려왔잖아. 누가? 민주당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청문회 열어서 최재형 이렇게 데려다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여론전 펼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건 단순히 최재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까지? 이들과 함께 동조했었던 MBC, JTBC 그리고 민주당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당연히 너무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 어제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를 만들었느냐?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만들었대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만들지만 마세요. 실제 일다운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녹취록. 그러니까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짜서 말도 안 되는 사기 탄핵을 벌이려고 했다는 것을 실제 내부 폭로한 그 분이 국민의힘을 찾아가가지고요. 실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십 분에 가르는 녹취록을 직접 국민의힘이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 민주당 사람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 민주당 좌파들이 어떤 사기 탄핵을 공모했는지 이들이 지금 얼마나 허무맹랑한 선전선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더 문제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좌파 유튜버들이에요. 좌파 유튜버들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요. 문재인 정권 당시 뭐 저도 느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우파 채널을요 탄압 그런 탄압도 없었어요. 실제 손상의 TV 같은 경우는요 방통위에서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 100만 유튜버도 아니에요. 저희 아직 50만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한상혁 방통위가 구글에다가 손상대 TV를 신고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방송을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상대 TV2라는 채널을 만든 이유도 본 채널이 제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식으로 좌파들은 뭐 했던 겁니까? 우파 유튜버 채널까지도 탄압을 했던 겁니다. 왜냐?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해 비판하는 그런 여론의 볼륨을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낮추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좌파들과 같으면서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같으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 우리는요 실제 좌파들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좌파들이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관련돼서는 문제를 삼아야 돼요. 왜냐?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재형과 관련된 가짜 탄핵 모의가 걸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관련된 녹취록 나왔고요. 사진 나왔고요. 제보자 나왔습니다. 그걸 누가 함께 동조해줬다고요? MBC, JTBC 함께 동조했고 민주당도 함께 동조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뿐이겠냐고요? 아니죠. 누구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어준 있습니다. 김어준. 최재형 데려다가 방송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자, 당시 이거 조회수 몇만 나온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119만 나왔습니다. 119만.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좌파 유튜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매불쇼라고 있습니다. 매불쇼. 여기에도 최재형 데려다가 방송했어요. 이거 몇만 나왔냐? 144만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144만 나왔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분별 없이 그냥 최재형 데려다가 선전선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좌파 유튜버들과 관련돼서 문제를 삼는 것은 좌파 유튜버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돼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가짜 뉴스를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그냥 방송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상을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까지 정치권에서 더 나아가 방통위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그렇게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좌파 유튜버 채널과 관련돼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있어서 문재인 정권과 같으면서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같은 겁니까? 실제 제재를 하는 것. 다른 점 뭐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은 덮어놓고 무조건 우파 유튜버라면 제재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별해서 뭐와 관련돼서 최재형 관련된 가짜뉴스를 보도한 곳과 안 한 곳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같으면서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들이 최재형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열심히 선전선동을 했어요. 어디서? 민주당, 어디서? JTBC, MBC, 어디서? 좌파 유튜버 채널이.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되치기 해줘야죠. 왜냐? 자신들이 최재형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선전선동한 것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책임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자유롭게 보도했잖아. 자유롭게. 네? 실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그 명분하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보도했었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프레임 짰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방송했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린 만큼 뭐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책임도 따라야죠. 어떤 책임? 자신들이 방송한 만큼의 책임. 그건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그리고 JTBC, MBC, 더 나아가 좌파 유튜버 채널까지도 이와 관련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문제 삼아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윤석열 정부가 문제 삼으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누가? 이 짐은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왜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 문제를 삼으면 좌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윤석열 정부 공격할 겁니다. 윤 대통령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누가 총대를 져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져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실제 국민의힘이 껌껌이 다 보여줘야 돼요. 최재형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JTBC, MBC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최재형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좌파 유튜버 채널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선전선동이라는 생태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구도를 짰고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을 했는지 보여드렸고요. 그 구도가 지금 깨어지고 있고 그 선전선동이 안 먹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그들이 그 생태계 안에서 프레임을 짜고 선전선동했던 거 관련돼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한 제재를 통해서 책임감을 물어보면서. 그래야지만 이와 관련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좌파들의 말도 안 선전선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사전에 끊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요,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진실들이. 네, 앞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MBC, JTBC가 똑같은 목소리 안 내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민주당 좌파들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지금 이들이 열심히 뛰고자 하는 프레임도 안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선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겉으로는 협치, 겉으로는 회담이라는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확실하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좌파들의 스피커,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이 생태계를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뉴스를 볼 때 내용도 보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도입니다. 구도. 왜냐? 이들은 프레임을 짜기 때문에. 프레임. 우리는 그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프레임은요, 진실 없습니다. 그들의 프레임은요, 사실관계 없어요. 오로지 뭐라는 겁니까? 요만한 것도 이만큼 부풀리는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선전선동.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도와 프레임을 읽고 이들이 지금 어떠한 짓들을 벌이는지, 이걸 어떻게 깨면 될지 전략 전술 짜가지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역습을 펼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 좌파들의 구도 프레임을 깨왔고, 지금 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좌파들의 그러한 선전선동이 먹히지도 않고 있고 완벽히 깨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냥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좌파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하는 것이고, 반면에 좌파들이 지금 약한 연결고리와 관련돼서 반격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 그와 관련된 방식과 그와 관련된 형식, 그와 관련 주제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최근에 언론들이 정치 뉴스를 많이 안 하고 올림픽 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좌파들의 지금 프레임과 구도가 먹히지 않고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럴 때가 가장 우리가 긴장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긴장해야 될 상황. 왜냐? 좌파들은 멈추지 않을 거니까. 좌파들은 그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도 열심히 좌파 유튜버 채널 보고 있고요.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할 때가 저는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감시 감독할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함께 목소리 내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잘 아시죠? 우파계의 미어캣.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 아니겠습니까? 우파계의 미어캣. 그 미어캣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혼자 깨어나서 감시 감독하는 그 미어캣의 역할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건 이걸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매우 후덥지근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